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원어민이 자주 쓰는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자주 쓰는 생활 영어 표현이고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신감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문장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5분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미안, 못 들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혹은 주변의 소음 때문에 잘 못 들었을 때 못 들었어.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네, 물론 I'm sorry, pardon 이렇게 다시 말해줄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 들었다란 표현은 우리가 뭔가를 잡을 때 캐치한다고 얘기하죠. 이 공 같은 걸 캐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를 안 했어, 못 했어 라고 할 때 I didn't.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뭐뭐 안 했어 할 때 I didn't.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사실 이게 이론은 나 알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적재적소에 꺼내 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계속 문장으로 연습하는 거죠. I didn't catch that. 나 그거 못 들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안해, 나 못 들었어. I'm sorry, I didn't catch that. 한 번 더 해볼까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와줄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도움을 뭔가 필요한 것 같을 때 먼저 말 걸어주면 너무 좋겠죠? 이거는요. Do you need any help?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do you. 뭐뭐 했어요는 과거는 did고요. 뭐뭐 하세요는 do you. 동사까지 넣어볼게요. 필요하세요? Do you need?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익숙해지면 정말 영어 말하기 할 때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좋아하세요? Do you like? 가지고 있어요? Do you have? 필요하세요? Do you need?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해서 any help 이것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Do you need any help?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any help? 한 번 더요.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완벽하게 번역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쉬운 단어로 이거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 이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와줄까요? Do you need any help?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가고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럼 친구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너 어디야? 그럴 때 I'm on my way. 이 표현 원어민들 정말 많이 씁니다. be on my way 라고 해서 가는 길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I'm on my way. 내가 가고 있으니까 I에다 비동사 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I'm. 만약 주어가 철수면 철수 is on his way. my 부분 또 남자니까 his로 바꾼다는 거. 그러면 영희는 오고 있어,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영희 is on her way.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번씩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헷갈리고 다시 한번 정답 보고 얘기하고 헷갈리고 다시 얘기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씩 내가 이걸 왜 헷갈렸지? 라고 생각될 만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 가고 있어. I'm on my way. 뒤에 뭐 home 정도 붙여서 I'm on my way home. 나 집에 가는 중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간단한 표현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연습해 주세요. I'm on my way.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 보일 때, 무슨 일이 있어 보일 때 우리 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셔야겠죠?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뭐 친한 친구일 때는 What's up? 혹은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What happened?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What's going on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숨 쉬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나한테 관심 좀 보여줘, 뭐라도 말하고 싶으니까 말 걸어줘라는 느낌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너 무슨 일이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무슨 일이야? 다시 해볼게요. What's going on?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장난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진짜 막 진지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볍게 오케이 이렇게만 리액션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적절한 리액션 표현을 내가 바로바로 말할 수 있으면 대화가 정말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Are you kidding me? 진행형으로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Are you kidding me? 영화나 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거를 한번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 영화 보러 가시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뭐 여기 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만든 영화를 볼 일이 꽤 많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듣는 겁니다. Are you kidding me? 저거 너가 배웠던 건데 그 순간 이 표현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알고 들으면 정말 깊숙하게 내 걸로 저장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다면 생생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맞아. 어저께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때 딱 쓰면 좋을 것 같아. Are you kidding me? Kidding. 특히 진행형에서는 이 ing 있는 부분은 강세를 많이 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가득 담아서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표현은요. 열쇠가 가방 안에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쇠 막 찾을 때 열쇠 어딨지? 라고 했는데 그 열쇠가 가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The keys are in the bag.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in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at, on, in.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장소 얘기할 때 at은 콕 집는 점, on은 표면에 접촉하고 있는 거, in은 어떤 공간 안에, 내부에 있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가방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면 in the bag.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in the bag. 전치사까지 함께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열쇠들은 있다는 상태는 비동사 are. 열쇠 꾸러미를 생각하면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를 써볼게요. The keys are in the bag. Where is my keys? 열쇠가 어디 있지? 라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가방 안에 있다는 걸요. 영어로 The keys are in the bag. 천천히 해볼까요? The keys are in the bag.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단어 뚝뚝 끊기지 말고 하나처럼 쭉 이어서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와. 이게 아니고요. 보니까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이 50%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t might rain tomorrow. 자, 이번엔 might를 써볼게요. may나 might는 추측에서 애매한 느낌이 됩니다. 5대5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바로 may, might의 느낌이죠. 그래서 it might rain 이렇게 하면 비가 올지도 몰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It migh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틀림없이 올 거야 라고 진짜 90% 이상의 확신을 가진 추측을 가지는 경우는 must가 사용돼요. 보통 두 가지 추측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대5 정도일 때 might, 확실할 때 must. 그래서 내가 일기예보 봤더니만 진짜 비가 꼭 올 거래. It must rain tomorrow. 비가 올 확률 50% 정도 된다던데? It might rain tomorrow. 네, 특히 이 조동사 같은 것들은 느낌 동사라고 하거든요. 느낌을 더하면서 얘기하셔야지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ight, must. 네, 좀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따뜻하게 어땠어? 라고 할 때 How was your day? How was
the movie라고 하면 그 영화는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이런 식으로 단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만난 경우로 하면 주말을 물어보는 게 괜찮고요. 하루 일정 다 끝나고 밤에 만났다면 너의 하루는 어땠니? How was your da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저녁에 들어온 우리 가족들한테 꼭 한번 얘기해 보세요. How was your day? How was?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한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그렇죠? 아홉 번째는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정도 리액션 약합니다. 이 말을 더 해주세요. I'm sorry to hear that. 미안하다는 말을 sorry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I'm sorry to hear that은 미안하다보다는 유감입니다. 어떡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I'm sorry. 유감이네요.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to 동사에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냥 듣다가 아니라 들으니 유감이네요. I'm sorry to hear that.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일 저 로또를 100만 원치 샀는데 다 꽝이에요. 네, 뭐 꽃이다. 그렇게 일확천금바라니까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로해 줘 보세요. I'm sorry to hear that. 네,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다시 한번 위로의 느낌으로 I'm sorry to hear that.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돼. 네,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견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요. We must arrive on time. We must. 강렬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보통 규칙을 얘기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만약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차는 바로 떠나버리고 나는 어딘가를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뭐 잠깐만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must를 사용해 볼게요. We must arrive. 우리는 반드시 도착을 해야만 해. 추측을 할 때는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의무를 나타낼 때는 꼭 해야 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on time이라고 하고 있죠. on이 접촉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딱 접촉해 있는 거, 딱 제 시간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도착해야 돼. 제 시간에. We must arrive on time. 일단 조동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까지 나온 다음에 추가 느낌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순들 계속해서 문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We must arrive on time. 한 번 더요. We must arrive on time.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빈도 1위 완전 필수 원어민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활용성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단순히 문장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들도 저를 믿고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뭐뭐 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꺼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면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부터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need some help. 나는 필요해. I need.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도움 좀, some help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some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some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I need some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7시인데 매일 오전 7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일어나다, 그냥 wake 아니라 wake up,
이렇게 덩어리로 된 것들은 한 번에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바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다, wake up. 일어나다, wake up. 저는 일어납니다. I wake up. I wake up. 그냥 뭐 다르게 바꾸지 않고 그냥 wake up 그대로 쓰면 현재 시라고 해서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어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몇 시에 일어난지 바로 얘기할 건데요. at 이렇게 사용해 볼 건데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7시, 9시 이럴 때 at과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at 7 a.m.까지 하면 오전 7시를 말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I wake up at 7 a.m. 저는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ke up at 7 a.m. 그리고 마지막 매일매일은 every day. every day죠. 그래서 완성된 거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게 하나의 의미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끊기지 않고 바로 훅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생각하면서 잠깐 끊어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 듣는데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매일 오전 7시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하면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만 바뀌었는데요. 주어는 그녀니까 she.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she.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그런데 여기서는 go가 아니라 goes라고 하고 있죠. 보통 주어가 3인칭 단수. 뭐 그의 이야기라든지 그녀라든지 그것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s나 es를 붙입니다. 이번에는 es를 붙여서 goes가 되겠죠. She goes to the gym. 참고로 goes to gym은요, 헬스장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활동들은요, 이렇게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일어나다, wake up. 헬스장에 가다, goes to the gym. 이렇게 말이죠. She goes to the gym. 주어 동사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평상시에 늘 가는 게 되지만 매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3번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1번 갈 수도 있고 늘상 하는 것도 빈도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번은 twice. 일주일에 2번 하면 일단 몇 번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하루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twice a week라고 하면 2번인데 일주일에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로 활용해서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 twice a year,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빈도수를 얘기하는 건 나중에 또 제가 문장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해서 감을 잡아 가시면 돼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그녀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She should study for the test. 자, 보통 I가 주로 등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녀 이야기, 어떤 여성분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남성분 이야기를 하거나 너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 주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she, he, you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she study가 아니라 she should study. should를 중간에 넣어 보겠는데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should study. 그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시험 공부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냥 공부가 아니라
for the test.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 공부가 됩니다. 그냥 study만 기억하는 것보다 study for the test. 시험 공부하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녀는 해야 합니다. She should. 무엇을 해야 되죠? Study for the test. 이거를 she should study for the test.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주어 바꿔서 You should study for the test. 너 시험 공부해야 돼. I should study for the test. 저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주어를 바꿔서 이거 she를 사용하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you나 I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5번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린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이렇겠죠? 무엇, what. what을 사용하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did you라고 하면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하셨어요. 하세요보다 하셨어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동사 say를 넣어서 did you say? 말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 문장은 What did you say?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감정이입하는 거에 따라서 뭐라고 하셨어요가 되기도 하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했어? 화내면서는 What did you say? 네, 중요한 건 what의 강세 중에서 What did you say?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6번째는 우리는 지난 주말에 동물원에 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언제냐면 지난 주말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영어의 어순이죠. 이 원어민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순 상관없이 우리는 지난 주말 동물원 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혼란해할 겁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아까 전에 비슷한 문장 해봤죠? 이번에는 go to the zoo, 동물원에 가다라는 덩어리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런데 갔어, 과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go, 보통 ed를 붙이는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go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go는 went.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언제 갔죠?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갔죠 라고 하고 있죠.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지난 주말에. 이것도 너무 길다 생각하면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불러드리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We went to the zoo. We went to the zoo.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한 번 더요. Last weekend. 연결해서 말하면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7번째는요. 그는 숙제를 끝냈어요. 여기서 우리 이런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끝내서 지금도 숙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여기서 그냥 he finished 이러면 과거 시제, 보통 뒤에 ed 붙은 게 과거 시제거든요. 끝내다는 finish, 끝냈어. 이렇게 하면 finished 이렇게 되는데요. have나 has pp 형태 이렇게 사용하면 끝내서 지금도 끝낸 상태야. 지금이 좀 더 추가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많은 문장을 만나면서 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He finished는 그냥 언제 과거에 끝냈구나 이렇게 되고요. He has finished 이 현재 완료를 얘기하면 끝내서 지금 끝낸 상태이구나. 듣는 사람 아마 지금 끝냈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남자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얘 숙제 있지 않아? 놀아도 돼?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얘 숙제 끝냈어. 지금 끝낸 상태니까 놀아도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숙제를 끝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는 식당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looking for a restaurant. 이건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바로 I'm looking for입니다. look for라고 하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디 있지 하면서 찾는 게 look for. look for. 그래서 진행형으로 I am looking for라고 하면 지금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I look for 찾다, I'm looking for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게 바로 looking for 진행형의 느낌입니다. I'm looking for a restaurant. 저는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배고파서 I'm looking for a restaurant. 그러면 좀 맛있는 데 추천해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나중에 핸드폰 잃어버리시면요. I'm looking for a cell phone. 그리고 펜을 잃어버렸다. I'm looking for a pen.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찾는다. I'm looking for. 이거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집에 도착하면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반으로 나눠볼게요. I will call you. 여기까지 먼저 하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call, 전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그냥 I call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간에 will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뭐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will call you.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그리고 나서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면 뭐뭐 할 때, 언제인지를 말하면 우리 when이랑 함께 사용할 수 있죠. I get home. 내가 도착하다 집에. 참고로 get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장소랑 함께 사용되면 도착하다, 가다, 도달하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 get home, 집을 얻다, 집을 봤다. 좀 어색하죠? 집에 도착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익혀주시면 돼요.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뭐 get이나 make, take 같은 것들은요.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기억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너에게 전화할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문장은요.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하고 있죠. 영어로 He can swim very well. 일단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I can do it.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니까 he can.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다니까 he can swim. He can swim.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he can swim 하고 끝내면 되지만 very well. 그냥 잘도 아니고 아주 잘한다고 해서 very well. 정말 한 마리의 물개처럼 수영을 하는 친구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He can swim very well. 한 번 더요. He can swim very well.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마무리해 볼까요? He can swim very well. 원어민이 매일 쓰는 생활 영어 표현 10개의 표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이셨던 분들도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학생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끝날 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싼 것은 없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우리 물건 살 때 더 싼 거 원하는 경우 많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일단 상대방한테 뭐뭐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이걸 직역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볼 수 있지만 have가 뭐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뭐가 있나요? 뭐뭐는 없어요? 이렇게 존재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싼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anything cheaper. anything, 어떠한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thing자로 끝나는 건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건데 더 싼 어떤 거 없나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anything cheaper. cheap 하면 싸다이고요. cheaper 하면 더 싼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더 싼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많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제 목소리를 따라서 여러 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디예요? 뭐 어디서 뭘 하세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등등 어딘지 궁금하다면 where이 가장 앞에 나오면 되고 강세도 주시면 좋습니다. Where? Where? 그 다음에 당신은 사나요? Do you live? 네, 평상시에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뭐 하는지 물어보면 do you가 가장 먼저 나오면 되고요. 이걸 과거로 바꾸면 did you?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보면 can you? 이렇게 적절한 그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어디 사셨어요? 네, 과거를 물어보면 where did you live가 되고요. 어디 사세요라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하고 있죠. 몇 시에 자러 가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가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면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가장 좋습니다.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어디에 이러면 wher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몇 시에 이게 궁금하다면 what time? What time?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러 가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몇 시에 자러 가는지 궁금하니까 do you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자러 가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go to bed, go to b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어 보이지만 나눠보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좀 더 길게 하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의미 단위를 적절하게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단어보다는 덩어리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번째 볼게요. 미안해요. 제 실수였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내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표현입니다. I'm sorry. It was my mistake. 저도 실수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사과는 해야겠죠. I'm sorry. I'm sorry. 네, 리듬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내가 원어민인 것처럼 멜로디 넣어서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고요.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현재를 말하면 it is. 그리고 과거는 it was. 시점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It is, it was. 여기서는 과거니까 it was가 등장했고요. 뭐겠죠? My mistake. 제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잘못까지 간다면 fault이지만 실수 정도는 mistak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t was my mistake. 그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제 실수였어요. I'm sorry. It was my mistake.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t was my mistak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옷가게 같은 데 가서 그냥 사도 되지만 안 맞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표현은 꼭 외워서 해외여행 가거든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네, 가장 먼저 can I는 여행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묻고 있죠. Try this on. try는 시도하다 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양한 시도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는 무언가를 한번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on까지 사용하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입는 느낌이 더 강조될 수 있어요. on이 접촉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걸 몸에 이렇게 대보면서 입어보면 try on. 이것을 입어보다 try this on. try this on. 물론 구체적으로 try this shirt on. 이 셔츠를 입어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찮으시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thi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 너무 많이 사용해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혹은 음식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이럴 때는 오늘 빼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 친구가 너무 예쁜 옷을 사온 겁니다. 너 그거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했어요. 일단 어디서 라고 하고 있으니까 where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고요. Where do you 라고 하면 어디서 뭐뭐 하세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했어. 과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디 샀어는 과거 어떤 한순간에 친구가 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did you, 현재는 do you, do you did you, do you did you. 이게 헷갈리지 않고 나올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수업을 할 때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잘못 얘기하고 뭐더라 두유였나 그거 하면서 디주가 나오는데요. 이게 몇 주 지나잖아요. Where did you? 굉장히 여유롭게 나옵니다.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 문장들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꼭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라고 과거에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get it이라고 했는데요. buy it이라고 얘기해도 물론 정답입니다. 사다, buy. 그리고 get 동사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받거나 얻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말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샀어? 어디서 받은 거야? 어디서 얻은 거야? 이 모든 의미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다라는 말로 딱 하고 싶으면 buy it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옷가게 갔는데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천천히 둘러보는 거 좋아하고 제가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excuse me 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누가 이렇게 계속 막 말을 건다면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ok around.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는 거거든요. 뭐 특정하게 내가 뭔가 딱 사겠다 해서 이거를 막 정보를 찾아내기보다는 괜찮은 옷이 있나, 내가 뭐 살만한 게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I'm just looking around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종업원이 그래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하면서 물러날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표현이겠죠?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라는 이 빈도수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하면요. How often do you work out?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 how often.
그리고 너는 운동을 하니? Do you work out? workout이 우리 보통 건강을 위해서 하는 헬스장에서 막 하는 이런 운동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나요는 Do you work out이 되겠죠. 이번에는 앞에 얼마나 자주라고 해서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where, 어디에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Where do you work out? 이것도 맞는 표현인가요? 하면 그렇습니다. 배운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의문사만 바꿔서 어디서 운동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고 섞어보고 내 문장을 만들어 본다. 순차적으로 내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는요. TV 좀 꺼줄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Can you turn off the TV?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만들었다면 Can you? 주어만 바뀌었습니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죠. 뭐뭐 좀 해주실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Turn off. 보통 어떤 전기가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던가 가스버너라던가 TV, 라디오, 음악 모두 포함됩니다. 그것을 끄다라는 의미가 돼요. Turn off. 그리고 반대로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 우리가 on-off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on을 사용해서 켜다, off를 사용해서 끄다. 두 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에어컨을 끄다, 가스를 끄다, 음악을 끄다 모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TV를 끄다니까 turn off the TV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보면 TV 좀 꺼줄래요? Can you turn off the TV? 한 번 더요. Can you turn off the TV?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는요. 저 열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열이 펄펄펄 끓을 때 영어로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제가 동사 have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병이나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할 때도 have 동사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I have a cold. 만약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감기에 걸렸구나.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프구나. I have a fever. 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hav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사용해 봐야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저 열나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뭐라고 하지?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나오는 영어 표현들 제가 3초 안에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에서부터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 있는지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순간 있으신가요? 그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여기서 look forward to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 look, 무언가를 보는데 forward,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놓고 언제 하나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it. 물론 뒤에 동사를 넣어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당신을 보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it을 넣어서 I'm looking forward to it.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I want to do it. I want it.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원어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외웠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I'm looking forward to it. 한 번 더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물론 좋은 소식만 전해주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개의 소식 중에 나쁜 것도 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네, 그래서 뭐를 먼저 들을 건지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느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도 have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have는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기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쓰임새를 제가 예문으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의미를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얘기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은 good news, 나쁜 소식은 bad news. 그래서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이러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한 번 더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소식을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딱 끝나고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건 아닌데 싶은 소식이 있다면 That's not a good idea. 보통 not을 빼고 그것은 뭐뭐입니다. That is 좋은 생각입니다.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부정형으로 That's not, not에 강세를 주셔야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That's not a good idea.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긍정과 부정 둘 다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느낌 살려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다. Oh, that's a good idea. 그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을 들었다면 That's not a good idea. 한 번 더요. That's not a good idea. 뭔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셔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다. That's a good idea. 안 좋은 소식이다. That's not a good idea.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는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있죠. 힌트는 터미네이터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will be right back. 이거 기억하시나요? I will be back. 나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없어지죠. 우리 터미네이터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굉장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명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라고 할 때 비동사 사용해서 I will be back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go, 가다, come, 오다 이 동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내가 다시 돌아온 상태가 될게 이렇게 하는 걸 원어민들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함께 넣어서 I will be back.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참고로 I will 여기 자막 보시면요. L만 2개 있을 건데 이거는 축약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민에 따라서 빨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I will이 아니라 을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천천히 얘기하는 I will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냥 will be back이 아니라 I will be right back. 이거는 금방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now라고 하면 되지만 right now 그러면 지금 당장이란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을 살려서 강세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I will be right back. 금방 돌아올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be right back. 바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엄마 어디가? 이러면서 막 보채는 아이들에게 엄마 금방 돌아올게. I will be right bac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 목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저는 바랍니다. You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feel better이라고 해서 더 몸 상태, 컨디션이 좋아지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는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You feel better. 당신이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고요. soon, 곧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곧이란 말은 빨리란 말과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바라겠습니다. I hope 더 몸 상태가 좋아져요. You feel better. 곧은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쭉 연결해서 한 호흡에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힘드시면 잠깐 쉬어 가셔도 괜찮아요. I hope 그리고 you feel better 그리고 soon 이렇게 천천히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의미 단위별로는 한 번에 가지만 요거 이렇게 중간에는 살짝 쉬어도 좋아요. 그리고 6번째, 너에게 줄 게 있어. 뭔가 꺼내면서 있잖아. 그래도 잘했다. 너 줄 거 있어. I have something for you. 여기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have를 사용했습니다.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For you. 당신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줄 게 있어.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떠올린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직역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고 많이 연습을 하고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하다 보면 완벽하게 직역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해석한다 보다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딱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I have something for you. 다 같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I have something for you. 한 번 더요. I have something for you.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7번째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실수를 했는데 너무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잘 좀 해. 이렇게 하면 물론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도 되지만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fault, 이거는 잘못이고요. It's not, 그건 아닙니다.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It's not your fault. 참고로 잘못은 fault고요. 실수 정도는 mistake라고 해주시면 돼요. 진짜 어쩌다가 커피를 쏟은 거, 이 정도는 mistake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잘못했을 때, 진짜 큰 잘못은 fault,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에서도 이 교수님이 어떤 상담받는 학생에게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같이 떠오르니까 훨씬 더 이 표현이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배웠던 표현들 나중에 영화 보시는데 한국 영화 말고 외국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표현을 한 번씩 만나게 되고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거를 보면 확실하게 기억되고요.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도 기억이 안 남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8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상대방이 일어나는 시간이 궁금할 때는요. What time do you get up?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몇 시에, 시간이 궁금할 땐 what time. 그리고 일어나다가 get up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일어나시나요? 평상시에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땐 do you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do you get up 이라고 하면 당신은 일어나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걸 붙이면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take a shower? What time do you go to the gym? 내가 아는 덩어리 표현이 있으면 넣어서 당신은 몇 시에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 넣어서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요.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는데요. 갑자기 스타일 변신을 확 하고 왔다면 그냥 하이 이렇게 하고 못 알아차리면 서운할 수 있겠죠.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You look different today. You look. 이거 패턴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너는 뭐뭐해 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sad. 당신은 슬퍼 보이시네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가진 형용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different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You look different. 야, 너 달라 보인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Today. 이건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달라 보이는데 야, 오늘따라 달라 보인다. 부정적이라기보다 좀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변신을 싹 하고 온 친구에게 웃으면서 Wow, you look different today.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참 좋아할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different today.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좀 아파 보이는데 뭐 다리가 막 골절됐거나 엄청 아프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뭐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감기에 걸린 것 같고 두통이 좀 있다. 이럴 때는 우리 야 진찰 한번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영어에서 You should see a doctor. 이게 잘 어울립니다. Go to the hospital은 병원에 가다인데요. 진짜 큰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진료받는 분은 막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되고 그냥 감기 걸려서 의사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있잖아요. 제가 목이 좀 아프고요. 이런 것들은 see a doctor.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이걸 덧붙여서 You should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크게 아픈 거 말고 잔잔바리로 이렇게 아픈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 should see a doctor. 뭐 강하게 너 꼭 가야 돼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야, 가보는 게 좋겠다. 너 가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으로 You should see a doctor.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병원에 가다. 이거 두 개를 순서대로 따닥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따라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